안녕하세요. 도수치료의 적절한 청구 방법에 대하여 강의할 대한도수의학회 회장 유승모입니다. 이번 시간에 강의할 순서는 첫 번째 도수치료, 두 번째 보험 구분, 세 번째 도수치료 청구에 관련된 법 정리, 네 번째 진료 기록 정리, 다섯 번째 현재 도수치료와 관련된 신문 기사, 여섯 번째 올해 바뀌는 실손 보험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수치료 관련 내용입니다. 대한도수의학회에서는 신체의 기능장애가 있는 근골격계 및 신경계 질환과 각종 통증 질환 등을 대상으로 해부학적 및 척추운동 역학적 병변에 대한 지식을 가진 의사의 손을 이용하여 통증이 없는 최대한의 가동 범위와 자세의 균형을 확보하여 신체 기능 향상을 유도하는 치료법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도수치료의 적응증은 신체의 기능장애와 관련된 근골격계, 각종 통증 및 신경계 질환으로 일반적인 적응증 대상 질병은 척추 관련 질환, 두통, 사경, 각종 사지관절 질환, 요통질환, 교통사고 후유증, 각종 스포츠 손상, 자율신경 질환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진료기록부 작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철저하고 자세한 병력조사, 이화학적 검사, 신경학적 검사, 방사선 소견, CT, MRI, 골주사, 체온열 검사, 심장 변이도 검사 등을 실시하고 기록하며 치료 내용은 의사가 선택한 테크닉 이름을 적으시면 됩니다. 상병 코드는 주상병 하나에 그리고 부상병이 있으면 두세 개 정도 기록하시면 됩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도수치료 관련 테크닉에 대한 것으로 여러가지 테크닉 종류들이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선생님이나 실손보험사들은 도수치료의 치료 횟수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치료 횟수는 첫째, 경증이나 급성기, 둘째, 중증이나 만성질환으로 나누시고 전자는 주 3회 기준으로 약 15회, 후자는 주 2회 기준으로 30회, 단 재발성 혹은 효과가 있지만 불충분한 경우에는 주 2회 기준으로 최대 30주까지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다음 두 개의 슬라이드는 도수치료 관련 참고 문헌들에 대하여 정리해 놓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험 구분입니다. 국민건강보험제도라는 것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 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 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를 말합니다.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특성을 살펴보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가입이 강제화되어 있고 보험료 납부 의무가 부여된다는 것입니다. 즉 부담 능력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되고 사회보험 방식으로 운영되며 사회적 연대를 기초로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고 균등한 보장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실손의료보험은 가입자가 질병, 상해로 입원하거나 통원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험사가 보상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보장 범위는 크게 급여 부분과 비급여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급여 부분에는 공단 부담금과 본인 부담금이 있으며 급여 부분과 비급여 부분 중 보험사는 급여 부분의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을 합친 금액에 대하여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용어 정리 부분으로 그림을 보시면 급여 내에 임의 비급여가 있고 비급여 내에도 임의 비급여가 있습니다. 이 급여 내에 있는 임의 비급여는 심사 시 삭감을 우려해서 급여 항목임에도 환자에게 비급여로 비용 부담을 시키는 것을 말하며 비급여 부분에 있는 임의 비급여는 심사 기준을 벗어난 부분 중 환자에게 비용 부담을 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두 가지 다 불법 사항입니다. 다음은 급여, 선별급여, 비급여, 임의 비급여에 대한 용어 정리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실손의료보험에서 자기부담금이란 보상 대상의 의료비 중 본인이 직접 부담하는 금액으로 입원 치료나
통원 치료 시 일정 부분의 보증인 부담금이 발생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고 일부 병원에서 환자의 이 금액을 면제해 주는 곳이 있습니다. 특히 도수공장에서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자기부담금 면제 행위는 환자 유인 행위로 불법입니다. 실손의료보험에서 자기부담금이 설정된 이유는 과잉 진료에 따른 의료비 상승으로 인해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2009년 10월 이후 도입되었습니다.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사항을 살펴보면 특히 건강검진과 성장 촉진과 관련된 비용 등에 소요된 비용 등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 목적으로 인한 경우는 보상한다는 조항 때문에 환자 의사 간, 의사 실손보험회사 간 갈등의 소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병의원에서 발생하는 진단서비는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소견서나 처방전으로 진단명을 얻으려고 실손보험사들이 환자를 부추깁니다. 그래서 의사 환자 간의 갈등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도수 치료하면서 청구와 관련하여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들과 관련된 의료 관련법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법 22조에 나와 있는 진료기록부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 조항에서는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의료 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하며 진료기록부 등을 일정 기간 동안 보존해야 하고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 수정하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위 사항을 위반하면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법 시행령 제10조 11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으로서 동의서는 기명 날인해야 하고 이때 서면 및 구도의 방식을 병행할 수 있으며 동의서를 받은 날로부터 2년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 진료기록부 등의 기재사항에 대한 것으로서 진료기록부에는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대로 쭉 기록을 하셔야 되고 라항에 보면 진료 경과에서 외래 환자는 진료 환자로서 증상 상태, 치료 내용이 변동되어 의사가 그 변동을 기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환자만 해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꼭 참고하시고 의료인은 진료 기록부 등을 한글로 기록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다음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진료기록부 등의 보존에 관한 사항으로 보존 기간은 대개 10년입니다. 이때 1회 하나에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하여 보존할 수 있으며 여러 항목이 있지만 진료기록부는 10년, 진단서 등의 부본 진단서, 사망진단서 및 시체 검안서 등을 따로 구분하여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다음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 2 비급여 진료비 등의 고지사항으로서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그 가격을 적은 책자 등을 접수창구 등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갖춰두고 이 경우 비급여 대상의 항목을 묶어 일회비용으로 정하여 총액을 표기할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부, 사본, 진단서 등 재증명 수수료의 비용을 접수창구 등 환자 및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원들은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따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비급여 진료비 등의 고지사항입니다. 진료 전 설명 대상 비급여 항목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을 해야 되는데 선정 과정에 있어서 의학계 단체, 소비자단체, 전문학회, 학계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수 있고 전체 비급여 진료에서 차지하는 빈도나 비중의 비중, 의학학적 필요성, 사회적 요구도, 의료현실 감안한 설명의 용이성 또는 실현 가능성, 기타 비급여 자료 등을 통하여 설명 필요성이 확인되는 항목 등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비급여 진료 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별표 1과 같이 별표 1과 같이 해야 되고 다만 환자가 원하는 경우 그 외의 비급여 항목에 대해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진료기록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로 차트에 관한 것을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의 종류는 EMR, 전자차트, 종이차트 등이 있고 종이차트와 전자차트를 병행하면 실손보험에 대비하기 쉽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제가 사용하는 차트 폼인데요. 좌측 사람 표시되어 있는 곳은 환자가 색연필로 자신의 아픈 부위를 표시하도록 하고, 좌측 아래 부분은 병력 기록란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이 사람은 이 있는 그림은 의사 선생님들이 환자의 아픈 곳을 그림에 표시하면서 문제점이나 치료 계획 등을 기록하고, 우측란은 이화학적 소견을 기록하는 란입니다. 저희 경우 이 종이 차트와 EMR을 같이 사용하고 있고, 초진 환자의 경우 기록하며 실손보험사에서 초진 차트를 원하면 복사해서 환자에게 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실손보험사들이 문제를 삼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제 제가 초진 환자를 진료하면서 기록한 차트 예시입니다. 요곳에 환자 보러 직접 표시하게 하고, 병력 조사하고, 환자와 상담하면서 진찰하거나 기록할 내용들, 그 다음에 문제점 리스트, 치료 계획 등을 적고, 우측란에는 이화학적 검사를 한 내용들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아래 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실손보험사와 진료비 문제로 분쟁 중인 차트 예시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의사가 기록했을 거라는 정황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기계적 기록입니다. 그래서 분쟁으로 가는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동의서 관련 사항입니다. 비급여, 특히 도수치료, 증식주사치료, 영양제 주사치료 등은 동의서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동의서는 자세한 설명 후 작성을 해야 하고, 그 방법은 기록된 자료를 이용하여 설명을 하고, 설명 자료를 만들어서 환자에게 제공하며, 저희 경우는 이곳에 나와 있는 페인봇이라는 것과 사인보드를 이용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서는 특별한 양식은 없고,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정보활용 동의서도 한 장에다가 같이 넣어서 폼을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거는 제가 사용하는 동의서로서 참고하셔서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홍길동의원 치료동의서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에서 필요한 부분에 이렇게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 기록하고 치료 항목이나 진단 항목 등을 적어서 사인을 받아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부 병의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수공장 관련 기사입니다. 모두 의사들을 파렴치범으로 몰아가는 기사들입니다. 기사를 인용하면 병원은 공장, 환자는 제품, 도수치료로 병원들 돈방석이라는 기사입니다. 일단 치료부터 받으세요. 부르는 게 값인 치료비, 너도 나도 실비보상, 일부 정형외과 돈방석.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이 기사도 마찬가지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 바뀌는 실손보험에 대한 것입니다. 시행시기는 2021년 7월부터이고 실손의료보험 상품이 4세대로 출시한다는 내용입니다. 참고하셔서 실손의료보험 진료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목적은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 형평성 제고 및 과잉의료행위 제어 등을 통해서 실손의료보험의 과도한 보험료 인상을 억제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실손의료보험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질문이 추가로 있으신 분은 제 개인 메일 seongmo.naver.com으로 해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